예, 안녕하십니까. 하트하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게 두 가지 큰 기회가 오고 있다. 요 어떤 기회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썰을 푸는 시간, 오늘 썰 푸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썰 풀고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얼굴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뭐 책 읽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썰 풀고 이런 거. 근데 또 이런 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또 요게 또 예, 돈이 또 이렇게 오고 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두 가지 큰 기회, 예, 두 가지 큰 기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쓱 한번 봤어요. 제 댓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하면서 댓글에 사랑합니다도 많고 핫도핫도도 많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다른 물론 유튜브 하신 분들도 뭐 많지만 이 댓글에 이렇게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많이 적는 댓글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살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내가 많은 분들에게 예, 사랑합니다 소리를 듣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좋다 뭐 거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좋은 것 같다, 내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썰을 풀어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어떤 공급망 신경전으로 해서 뭐 난리도 아니죠. 예, 지금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위기가 두 개가 있죠. 예, 위기라는 뜻이 미국하고 반도체 이 지금 전쟁이 우리에게 위기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뭐가 같이 공존한단 말입니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저는 이 기회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게 한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중국에 상당히 과하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근데 이제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에 앞으로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요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규제를 속속들이 하고 이제 공급망을 포위해 버리니까 화웨이가 사실은 뭐 물론 뭐 중저가 폰은 SMIC에서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어떻게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손발 다 묶인 상태로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죠. 사실상 지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일본에 이제 공장을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 TSMC 같은 경우에 미국 애리조나의 메가팹을 이제 건설하죠. 300mm 실리콘 웨이퍼를 활용하는 대규모 공장을 이제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에는 뭐 파운드리 공장도 짓고 막 이렇게 지어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예, 일본,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해서 반도체 벨트가 사실상 만들어지는 거죠. 예, 벨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미국이 지금 존재감이 없죠. 일본이.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존재감을 상실한 일본의 반도체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냐. 일본은 사실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 이런 쪽으로서는 강대국이에요. 예, 미국하고 뭐 뻗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 못지않는 상당 부분 그 소재 쪽이나 예, 이런 쪽은 이제 강국이지만 완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1990년대에 이미 괴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미국이 일본을 살리기에는 제가 봤을 때 힘들다. 이제 뭐 소재하고 장비 쪽은 강하지만 그리고 이쪽은 뭐 이제 안 된다. 그렇다 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TSMC가 일본에 이제 공장을 메가팹을 짓고 하는 것은 굳이 이거는 이제 TSMC와 일본만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TSMC, 일본, 미국.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뭐 파운드리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게 키옥시아 랜드프레시밖에 없다. 우리 공장 좀 어떻게 해봐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이든 옆구리 막 이렇게 뭐 쑤시고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이 그래 알았어요. TSMC 띠리링 전화해가지고 나 저기 바이든인데 저기 일본에 공장 좀 지어 좀 봐봐. 좀 검토 좀 해봐. 이러니까 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뭐 그냥 썰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또 이거를 또 뭐 백만장자는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요. 저는 아마 그런 이런저런 있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내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중국도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미국 쪽으로 가니까 지금 중국 같은 국영 언론, 중국은 이제 이렇게 싹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뭐 청와대 대변인 이런 거안 합니다. 언론 통해서 이야기 국영 언론 통해서 언론 통해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뭐 중국의 투자를 뭐 처리할 경우에 보복이 있을 것이다. 뭐 보복자는 빼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뭐 고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어떤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최근에 반외국 제재법 시행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격탄을 누가 맞았냐면 사실 TSMC가 맞았습니다. TSMC는 뭐 크게 상관이 없죠.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한 20조 원 투자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눈치를 봐야죠. 중국이 우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뭐냐? 미국은, 자, 여기서 우리 핵심 두 가지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파운드리의 어떤 대만이나, 소재 일본은 지금 미국을 손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대부분의 파운드리가 미국에서 고객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이 고객이기 때문에 소재를 만드는 일본 다 미국을 갈 수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미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고 있죠. 근데 이 투자라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이제 파운드리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를 하게 되면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 현지에 있는 팹리스, 뭐 애플을 포함해서 AMD, 엔비디아 다, 뭐 퀄컴 다 해서 협력은 단숨에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떨어져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거랑 이렇게 또 확실히 다르죠. 우리나라 또 사람들 잘하지 않습니까? 반문화, 예, 이것도 이거 샵샵 해가지고. 그래서 단숨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숨에 이거를 파운드리 쪽에 우리 라인 까는 거 족족 다 땡겨올 수 있어요. 이게 좀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파운드리에.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에 부담을 느낀 바이든 정부가 마이크론을 확 육성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파운드리의 어떤 인텔에 막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약간의 리스크는 올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짓고 기본 캐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이 될 그건 없다. 근데 이제 반도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파운드리로 정도로 해서 끝나고 우리에게 파운드리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자, 이제 중국은 사실상 여러분 반도체 독립은 끝났어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산업에 쌓인 반도체 작업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죠. 2014년부터 엄청난 돈을 몇백조를 쏟아부었는데 요원하죠. 그게 없어요. 근데 반도체 자립이 어려운 이유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기술력도 없는데 뭐 소재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이게 없으면 반도체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뭡니까?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이런 대부분 랩리서치나 대부분 미국 장비가 태반인데 그게 지금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EUV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에 있는 ASML EUV도 장비도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정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뭐 영국의 중국 지사를 뭐 극단적으로 분사시키는 일까지 막 저지르고 필사적으로 장비 기술력 부재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쓸어 담는 겁니다. 반도체를. 예. 그냥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기술력도 떨어지고 안 되니까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예.
중국은 지난해에만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면 얼마야? 예, 어마어마한 돈을 반도체를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5월 달만 보면 지난달에 이제 5월 달 수출만 봐도 지금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했습니다. 예, 지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한 100억 달러, 예,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죠. 그래서 중국 수출액이 86억 달러,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국의 어떤 파운드리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떤 그런 파운드리 쪽에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전반의 압박을 조금 피하면서 여전히 예,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예, 또 이제 공급을 잘 해주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잘 하면, 그러니까 공급을 잘 해주면 그런 겁니다. 공급을 잘 해주면 굳이 자기들이 대칭 잘 하기도 힘든데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공급해주고 중국에는,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파운드리 공장이라든지 파운드리 공장 지으면서 그쪽에 이제 뭐 영업망이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따뜻하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 초격차, 기술 초격차를 유지만 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중국의 어떤 그런 성장을 막는 것만으로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우리가 미리 차단시켜 주는 것만 해도 차라리 우리는 잘된 기회의 역할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